여러분은 혹시 밤늦게 잠에서 깨어 거울 속에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적 없으신가요? 50대와 60대, 우리는 평생을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남들에게 기죽지 않게 하려고 가진 것 없는 돈 탈탈 털어 뒷바라지하는 게 부모의 숙명이라 믿었죠.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희생이라는 이름의 훈장이 아니라 빈곤이라는 가혹한 성적표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압도적 1위라는 불명예를 수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노인 자살률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우리의 노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증명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조금 아프고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돈이 없으면 늙어서 품격 또한 지킬 수 없다는 자본주의 사회의 냉혹한 진실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결혼 자금과 전세금을 마련해 주느라 자신의 노후 통장을 텅 비워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결과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돌아본 적 있으십니까? 몸이 아파도 자식 눈치 보느라 병원 한 번, 마음 편히 못 가고 옷 한 벌 사는 것조차 망설여지는 삶. 결국 경제적 자립이 무너진 노후는 자식에게는 짐이 되고 본인에게는 비참한 고립이 될 뿐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가장 후회하는 일 1위가 자녀에게 너무 많은 돈을 지원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끝까지 품격 있는 부모로 남기 위해서입니다. 돈줄남 김경필 전문가가 제시하는 노후 준비의 6가지 인피니티 스톤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너져가는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고 인생 후반전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마지막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첫 번째 원칙은 여러분의 심장을 가장 아프게 찌를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실천해야 할 자녀와의 절연입니다. 첫 번째 인피니티 스톤은 가장 고통스럽지만 시급한 과제, 바로 자녀와의 경제적 독립 선언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좀 더 고생하더라도 자식들은 기 살려줘야지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한국의 평균 결혼 비용은 신혼집을 포함해 이미 수억 원대를 훌쩍 넘어섰으며 최신 통계에 따르면 자녀 한 명의 결혼을 위해 부모 노후 자금의 60% 이상이 증발한다고 하더군요. 냉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자녀가 둘이라면 여러분이 평생 모은 피 같은 자산은 단 하루 만에 사라집니다. 화려한 예식장에 불이 꺼진 뒤 텅 빈 통장을 쥐고 남은 30년의 세월을 어떻게 견디실 생각입니까?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가장 기피하는 배우자 조건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노후 준비 안 된 시부모나 처가입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주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식의 어깨에 평생의 짐을 지우는 셈이죠. 진정한 사랑은 집을 사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강한 노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청소년기부터 엄마 아빠의 지원은 성인이 되는 날까지다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전세금을 보태주느라 주택연금을 포기하는 건 내일의 밥그릇을 깨서 오늘의 사탕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한 시청자는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집을 물려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주택연금 가입을 직접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모두가 생존하는 길이며 2016년 우리가 정의해야 할 새로운 효도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허례허식 때문에 소중한 노후, 자금을 쏟아붓는 미련한 짓은 이제 끝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품격은 자식의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찍히는 현금 흐름에서 증명됩니다. 지금 당장 자녀와 마주 앉아 경제적 레네이치 조이를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서로의 품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정리했다면 이제 두 번째 인피니티 스톤인 정년 없는 노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이들이 60세가 되면 모든 일을 내려놓고 편히 쉬는 삶, 즉 완전한 은퇴를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인 2026년 현재 준비 없는 일은 은퇴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연금과 자본 소득에만 의존하는 노후는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고요. 아무리 적은 소득이라도 70세, 아니 그 이후까지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노후 설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후의 3대 위험인 빈곤, 질병, 고독을 단번에 해결할 유일한 백신이 바로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직이든 서비스직이든 사회적 역할을 유지한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일이죠. 수치로 증명된 진실을 볼까요?
5억 원을 들고 60세에 은퇴하면 현재 물가 기준으로 고작 13년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달에 딱 150만 원만 벌 수 있다면 그 5억 원은 무려 25년 동안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이 150만 원은 단순히 생활비 보조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산 수명을 12년이나 늘려주는 기적의 숫자입니다. 영상 속 전직 수학 선생님이 은퇴 후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며 월 200만 원을 버는 사례를 보셨나요? 40년 넘게 수학만 가르쳤던 그분이 마이크를 잡고 웃음을 되찾은 건 돈 때문만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 액티브 시니어들은 이제 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가치를 창출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있다는 것이며 이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남들이 그 나이에 고생한다고 말하는 것에 귀 닫으십시오. 진짜 고생은 통장이 마르고 할 일이 없는 노년입니다. 여러분의 노동은 가장 정직한 품위 유지비이며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권력입니다. 세 번째, 인피니티 스톤은 가장 두렵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 노후 생활비의 냉정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은 2016년의 고물가 시대의 가장 위험한 도박과도 같습니다. 이제 책상 앞에 앉아 현재 지출에서 대출 이자와 자녀 교육비 등 은퇴 후 사라질 항목을 모두 지워보십시오. 그렇게 남은 순수 생활비의 최소 1.5배에서 2배를 곱해야 비로소 은퇴 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최소 비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 수령액을 하나하나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계산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은 매달 통장에 찍힐 부족한 월 생활비라는 냉혹한 마이너스와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숫자가 두려워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조차 피하지만 이 숫자를 보는 것이 노후 준비의 진짜 시작입니다. 내가 매달 100만 원이 모자란지 아니면 200만 원이 모자란지 정확히 알아야만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2016년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과거에 생각했던 2억이면 충분하다는 공식은 이미 폐기된 지 오래입니다. 준비가 안 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눈앞에 드러난 부족한 숫자는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여러분을 움직이게 할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아는 사람만이 포모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노후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외면하는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해 여러분의 미래 소득을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품격 있는 노후를 향한 첫 단추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용기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냉혹한 현실의 숫자를 확인했다면 이제 네 번째 인피니티 스톤인 투자 포모 극복을 손에 넣어야 합니다. 옆집 철수 아빠는 이번에 반도체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던데 이런 소식에 가슴이 초조해진 적 없으신가요? 2026년의 투자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지만 동시에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덫이 되기도 합니다. 포모, 즉 나만 뒤처진다는 공포에 휩싸이는 순간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사고를 치게 됩니다. 전문가는 경고합니다. 시장이 미친 듯이 타오를 때 무지성으로 뛰어드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일 뿐이라고요. 실제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량주조차 남들 따라 고점에서 목돈을 넣었다가 고통받는 50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수익률의 관점이 아니라 가격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환호하며 파티를 즐길 때 여러분은 조용히 현금을 주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 10년의 역사가 증명하듯 대중이 가장 많이 주식을 산 시점은 예외 없이 시장의 꼭대기였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벼락부자가 되는 행운이 아니라 자산을 잃지 않는 단단한 인내심입니다. 2016년 현재 코스피와 나스닥이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시각이라는 브레이크가 필요하죠. 포모를 이겨낸다는 것은 남들의 수익에 박수 쳐줄 수 있는 여유와 내 차례를 기다리는 품격을 갖추는 일입니다. 성급한 마음으로 지른 단 한 번의 잘못된 투자가 여러분의 30년 은퇴 설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품위 있는 노후는 화려한 수익률 그래프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가짐에서 완성됩니다.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오직 준비된 자, 즉 포모를 극복한 자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남과 비교하는 눈을 감고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돈을 지키는 길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다섯 번째 인피니티 스톤인 자산 집착 버리기와 현금 흐름 확보를 장착할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은퇴자들은 소위 하우스 푸어, 즉 수십억짜리 아파트는 가졌지만 당장 쓸 돈이 없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은퇴 후 마주할 가장 큰 비극은 거창한 건물 뒤에 숨겨진 현금 한 푼 없는 빈곤입니다.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노후에는 죽어있는 자산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현금이 권력이라고. 매달 통장에 꽂히는 200만 원,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이야말로 자식 눈치 안 보고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진짜 힘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카드는 국가가 평생의 수입을 보장하는 주택경금이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내 집을 어떻게 남을 줘? 라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여러분의 노후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2016년 개선된 주택연금은 가입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늘어나 집을 가장 가치 있게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죠. 서울에 12억 원짜리 집 한 채만 있어도 70세부터 매달 340만 원이라는 웬만한 직장인 월급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앞서 말씀드린 자녀와의 경제적 선긋기가 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들이 물려받을 유산이라며 눈독을 들이는 바람에 자신의 노후를 포기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 안타깝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부모가 죽을 때까지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그리고 노동소득까지 더해진 4대 파이프라인이야말로 철옹성 같은 노후의 방패입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여러분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여러분의 걸음걸이에 당당함을 더해줄 것입니다. 자산의 규모에 매몰되지 말고 매달 나를 웃게 할 확실한 현금의 흐름을 설계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부자의 노후입니다. 여러분의 품격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아니라 매월 1일 여러분을 기다리는 현금 입금 알림음에서 완성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인피니티 스톤. 자신만의 기계적인 저가 매수 원칙을 완성할 시간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IRP나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대목에 주목하십시오. 2026년의 주식시장은 에스컬레이터를 탄 듯, 오르다가도 엘리베이터를 탄 듯, 급락하는 변동성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적립식 투자의 진짜 마법은 시장이 오를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루하게 횡보하거나 떨어질 때 일어난다고요. 지난 3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SP500이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는 동안에도 똑똑한 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 수량을 늘려왔습니다. 무작정 매달 같은 금액을 넣는 단순 적립식을 넘어 나만의 스마트 매수룰을 만드는 것이 노후 자산을 24% 이상 불리는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지수가 전월 대비 1% 하락하면 매수금을 50% 늘리고 2% 하락하면 100%를 더 사는 기계적인 대응 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에 따라 움직이는 이 저가 매수 원칙은 폭락장에서 남들이 비명을 지를 때 여러분을 미소 짓게 할 것입니다. 노후를 위한 10년 대계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2026년 현재 코스피가 저평가 국면에 있을 때 이 원칙을 고수한다면 훗날 반등장에서 여러분의 자산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노후 준비는 100m 달리기 성적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트랙을 완주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시장의 소음과 전문가들의 엇갈리는 전망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이 정한 그 기계적 규칙 하나만 믿고 나아가십시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원칙대로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자본가의 품격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투자 계좌를 열고 하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시길 권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냉정한 실행력만이 예측 불가능한 미래로부터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지켜낼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6개의 스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제 이 강력한 원칙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인생 후반전의 승기를 잡으십시오. 이제 타노스의 6개의 스톤을 모두 모았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이제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전문가는 재테크의 핵심 공식으로
원금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익률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원금과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한 부자 되기가 아니라 끝까지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한 투쟁입니다. 2026년의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법. 그것은 결국 철저한 자기 객관화와 준비에서 나옵니다. 영상 밑에 달린 한 시청자의 댓글이 가슴을 울립니다. 부모님께 주택연금을 직접 가입시켜드렸다는 그 아들의 마음 말이죠. 부모의 집을 탐내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노후 자립을 응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효도 아닐까요? 또한 연금을 받으며 개인 택시를 하니 천국이 따로 없다는 어느 은퇴자의 고백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삶의 운전대를 직접 쥐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뒷모습입니다. 돈이 없으면 품격도 없다는 말은 잔인하게 들리지만 반대로 준비된 자에게 돈은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고 껍데기만 남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인격체입니다. 오늘 당장 책상 앞에 이 6가지 원칙을 붙여두고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새롭게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하는 50대는 당당하고 실행하는 60대는 여유로우며 자립하는 70대는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 내일을 향한 구체적인 지도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재무적 자유를 저희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노후가 가장 젊고 희망찬 날이 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